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저기 기본서 다 가지고 오셨죠? 이제 1, 2월 달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서 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서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다가 그 필기를 하실 때 처음부터 볼펜으로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광펜 긋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밑줄 긋고 필기할 일이 있으면은 연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해둬야 나중에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기본서를 볼 건데 그때 보기가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모르시면 엉뚱한 데도 막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0페이지에다 적어야 되는 걸 32페이지에 적어놓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연필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라고 네,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 시험 시간이고, 자, 이제 요거를 좀 보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진도 나갑시다. 야, 이게 통계인데 항상 뭐 보고 공부해야 돼요? 이 통계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교재 없어요.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항상 가늠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33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의 원서 접수가 23만 8,779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막상 시험장에 나오셔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17만 6,016명이에요. 그래서 응시율이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면 100명 다 시험 보러 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34,746명이 나왔는데 요게 합격자는 여기 합격률이 19.74%잖아요. 근데 요 합격자는 응시자 대비 합격자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19.74니까 약 20% 정도 되죠. 그래서 1차 합격률은 매년 보면 거의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1차는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는. 그러니까 1차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부 이제 전술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타깝게도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 왜?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민법은 이제 민법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학개론이죠. 흔히들 그냥 학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산 문제가 매년 10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말 문제가 30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 문제 30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못 맞히라고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 막 낸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33회 때 보면은 자산 유동화법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 맞춰요, 그거는. 그 다음에 좀 상식적인 건데 아주 어려운 것들 이런 거 막 내버려요.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개는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10문제인데 여기서도 한두 문제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거. 어차피 찍는 거고. 그럼 여기서 최소한 4문제 정도만 풀면 돼요. 10개 중에 4개. 그러면 60점 넘어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나는 다 찍겠다. 나는 수학하고는 나는 인연이 없다. 찍겠다 하는 분들은 복불복이에요. 말 문제에서 이게 확 고득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가 좀 몇 개 맞아주면, 찍었는데 맞아주면 60점 넘어서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찍었는데 안 맞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복불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네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0문제에 대해서 특이한 문제는 없었어요. 말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제가 7월 이제 금년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 8월, 9월, 10월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때 이 10문제가 다 소개했던 문제들이에요. 소개한 문제고 단지 숫자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연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었지.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가 되니까 말 문제 어려워도 얼추 6점 넘어야 안 넘어요? 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우리는 난 수학이 참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시면 되겠고, 안 되는 분들이라도 요 정도는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요 말 문제인데, 여기도 뭐냐면 이제 단순 암기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라는 건 뭐야?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들, 이런 단순 암기는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단순 암기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방법 안 된다 이거죠. 얼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예, 만약에 단순 암기 의존하잖아요. 그거 위험해, 그거 진짜. 그래서 그거는 잘 가늠을 하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인데, 그래서 33회 때 2차가 공법이 어려웠어요. 교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법, 공시법 어려웠어요. 공시세법이. 그런데 과락만 면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쉬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쉬워가지고 거기서 이게 다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과락만 안 나면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았지. 왜 그러냐면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막 완전히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더라고.